안녕하세요 여러분.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입니다. 40대 이민.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부록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40대. 40대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들로 안정적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할 나이인데요. 위로는 연로한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래로는 한창 커가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요즘 40대들은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현재 태국 치앙마이에서 5년째 생활하고 있는 40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른바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의 경험과 주변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고찰하고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 오늘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40대가 이민을 고민하는 핵심적인 이유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한국 사회의 특성과 개인적인 상황들이 맞물려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자세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민을 고려 중이시거나 혹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40대들이 왜 이민이라는 선택지를 생각하게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유부터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과도한 경쟁과 높은 스트레스 수준입니다. 한국 사회는 소위 모든 것이 다 빡센 사회로 불릴 만큼 다양한 영역에서 극심한 경쟁이 특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쟁이 승자 독식 구조로 이어지기 쉽고, 경쟁에서 밀려난 이들은 사실상 방치된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입니다. 마치 매일매일이 결승전인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은 개인에게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40대는 이러한 누적된 피로감 속에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드러납니다. 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소득 수준 대비 삶의 만족도가 최하위권으로, 우리보다 소득이 훨씬 낮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어도 행복을 느끼기 어려운 사회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10대부터 40대에 이르는 연령층의 자살률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한국 사회가 개인에게 가하는 정신적 압박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방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 교육 문제와 천문학적인 사교육비 부담, 그리고 교육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이 문제는 특히 자녀를 둔 40대에게 이민을 고려하게 만드는 매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에서의 사교육비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0% 이상 급증했고, 2023년 기준 초중고 학생 월평균 55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과열은 영유아 시장으로까지 번져 월 150만 원이 넘는 영어 유치원이나 7세고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극심한 경쟁에 내몰립니다. 이 모든 경쟁의 근저에는 좋은 대학과 학과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깊은 학벌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아이의 행복을 유예시키는 듯한 죄책감과 함께 다른 교육 환경은 없을까 하는 고민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가 있는 태국 치앙마이를 포함한 일부 해외 지역의 국제교육 환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맞는 해결책은 아니지만 대안적 선택지로서 치앙마이에서 교육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치앙마이 국제교육 환경의 핵심적인 장점은 첫째, 영어를 학습이 아닌 소통의 도구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몰입 환경입니다. 우리 애들도 친구랑 축구나 게임하고 놀면서 영어가 확실히 늘어나더라고요. 활동 중심의 여름 캠프나 단기 입학 프로그램도 있어 적응을 돕기도 합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국제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나 다른 영어권 국가, 국제학교 학비에 비해 부담이 덜하며 이중언어 학교의 경우 비용 효율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학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올린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교육의 표준이라 할 수 있는 IB나 대학 과목 선의수 프로그램인 AP 등 다양한 국제 인증 커리큘럼을 통해 아이의 성향과 교육 목표에 맞는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시설에서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교류하며 다채로운 예체능 활동과 체험 중심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보다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사회성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저희 가족 역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성향에 맞는 환경을 선택했고, 실제로 아이들이 덜 경쟁적인 분위기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영어에 능숙해지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어 교육이나 입시 등 꾸준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고요. 결국 점수나 입시 결과 너머에 아이가 행복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힘을 길러주는 교육 환경을 찾는 것이 많은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민을 고려하는 세 번째 이유로는 경제적 불안정성과 자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최대 60%에 달해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세금 부담을 피해 해외로 유출된 자산이 1,300조 원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을 부자 탈출 상위 국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1%대 저성장 시대 진입 가능성은 대한민국 미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과 불안감 속에서 상대적으로 생활비 부담이 적은 국가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국을 비롯한 일부 동남아 국가들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낮은 주거비용입니다. 한국과 달리 큰 보증금 없이 월세를 지불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월세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가령 원룸의 경우 월세가 5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3, 4인용 단독주택도 120에서 150만 원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둘째, 저렴한 인건비입니다. 치앙마이의 경우 하루 임금이 한국 돈 10,000원 정도라서 일단 사람이 직접 하는 것은 매우 저렴합니다. 그러다 보니 운전기사나 가정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큰 비용 부담이지만, 태국이나 필리핀 등지에서는 월 1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도 가능해서 특히 개인 사업을 계획하는 이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저렴한 식료품 비용입니다. 과일이나 쌀 등 기본적인 식료품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외식 비용은 메뉴나 식당 수준에 따라 한국과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곳에서는 밥 먹을 때 거의 가격 안 보고 시키니까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민을 고려하는 네 번째 이유는 경력 관리의 한계와 고급 인재 유출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는 50대 초반에 자의와 관계없이 퇴직당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죠. 사실 퇴직한 후에는 양질의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미래가 불투명한 자영업으로 내몰리기도 하죠. 젊은 인재들에게도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업의 시스템이 인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젊은 인재들이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죠. 스타트업도 투자나 고용 면에서 쉬운 환경이 아닙니다. 반면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혁신적인 환경에서는 학력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유로운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는 문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의 우수한 의사나 AI 과학자 등 고급 인력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교육이나 가정을 위해 커리어를 잠시 중단하고 이민을 선택하는 전문직 부모들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으로 이주한 한 어느 유튜브를 보니 한국에서의 직업적 리스크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만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을 고려할 때 이상적인 측면 외에도 현실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치앙마이 은퇴 이민을 추천하지 않는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어느 나라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종합해보자면요. 첫째는 당연히 언어와 문화 장벽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음식과 생활 문화에 대한 향수병은 물론, 완벽하지 않은 언어 능력은 직장 생활, 공적 업무 처리,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및 경력 단절 가능성입니다. 현지 언어 능력이 부족하면 취업 선택의 폭이 제한되며 기존 경력을 활용하기 어렵거나 전혀 다른 분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처럼 기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나마 아시아 지역은 가까우니 마음만 먹으면 쉽게 왔다 갔다 하고 주말에도 다녀올 수 있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그런 생활이 불가능하니까 현지에서 반드시 직업을 구해야 하겠죠. 세 번째는 정서적 고립감입니다. 가족, 친구 등 기존의 사회적 관계망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중장년층에게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 문제 및 의료 시스템 접근성입니다. 한국의 효율적이고 비교적 저렴한 의료 시스템에 익숙한 경우 해외의 높은 의료비나 언어 장벽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은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감기 걸리거나 넘어져서 가볍게 다쳐도 10만 원 훌쩍 넘는 병원비 생각하면 한국이 천국이다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 가서 행복하게 잘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계속 도전하는 거겠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40대들이 고려할 수 있는 이민 유형과 국가는 다양합니다. 저도 여러 나라를 생각해 봤었는데요. 각 선택지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각자의 사정에 맞는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일단 세계 최대 경제 규모와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만 이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더라고요. 게다가 코로나 시절에 인종차별하는 거 보면 저런 취급을 당하며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다만 의료, IT, AI, 데이터 과학 등 특정 첨단 분야의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펴기도 합니다.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이민 문호가 열려 있는 편이고 아동 양육 수당 등 사회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 자녀 교육을 중시하는 가족에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인도인들과 중국인들이 너무 많이 이주를 해서 이민 정책을 변경한다는 뉴스가 있더군요. 또 한국인들 많이 가는 호주의 경우는 쾌적한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생활 분위기, 비교적 높은 임금 수준과 노후 보장 등 매력적인 요소가 많지만 최근 이민 장벽이 높은 편으로 평가됩니다. 호주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없어서 자산가들에게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로도 많이 가시는데요. 공통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인건비, 자녀 교육 환경 등 경제적인 이점이 부각되며 상대적으로 나이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유연해 한국과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용이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서구 사회와 달리 상대에 대한 예의를 중시하는 것도 한국인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죠. 요즘 저는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이 가는데요. 특히 동유럽이 좀 뜨는 추세죠. 일반적인 유럽 이민의 특징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잘 보존된 자연환경 속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고 사교육 경쟁이 덜한 합리적인 교육 환경,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활 필수품 물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덜 구애받고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문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직업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 분위기도 특징입니다. 단점으로는 영어가 아닌 현지 언어 습득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사회 적응 문제와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나 한국과 다른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함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0대의 이민 결정은 개인의 복합적인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중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현실 도피가 아닌 더 나은 삶의 질, 자녀의 미래, 개인의 성장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달해드린 정보가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관련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민을 고민하게 되는 또 다른 이유나 혹은 이민 생활의 현실적인 경험 등 다양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태국 이야기 치앙마이 라이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